자, 우리 오늘 일문예술 7번째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식론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알고 있는 명제 이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 이때의 명제 P를 가리킨다. 이게 바로 명제적 지식이다. 오케이.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된다.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 그럼 지식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거 혹시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 지식의 조건 옆에 혹시 모르는 적어둘게요. 자, 어떤 조건이 있냐? 첫 번째 조건은 P는 참이어야 한다. 명제는 반드시 참이어야 한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는 P를 믿어야 한다. 그게 참일지언정 인식 주체가 믿지 않으면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인식적 정당성이 뭐지? 그 다음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추측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인식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거네. 그러면 믿음에 있어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추측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가령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 결정된 내용이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를 명제 P라고 할 때 S, 인식 주체 S죠. 이 S가 명제 P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면 S는 명제 P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몇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뭔가 정당한 인식이 아니야. 그치? 그걸 믿더라도 정당한 인식에 의해 이 명제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S는 명제 P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케이. 자, 아니고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한다. 진리 개연적이 뭐지?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 개연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명제 P는 반드시 어떤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진리 개연적이라는 거네요. 진리 개연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라면 진리 개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여튼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장미가 빨갛다? 우리의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들이 뭐야? 추론에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이겠죠?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토대로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 입장 중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반드시 뒤에 이 토대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추론 과정에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며 정당화되는 믿음들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이다. 자, 이 기초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다? 추론 과정 없이 형성되는 믿음이라는 것이네요. 오케이.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믿음들인 비기초 믿음이다. 두 번째 믿음에 또 다른 어떤 층위가 있냐면 비기초 믿음이라는 게 있대요. 얘는 뭐냐면 기초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 믿음의 두 층이라는 거네요. 토대론자들이 믿음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요.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가정하자. A1은 적절한 근거에 바탕한 추론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A1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를 A2라고 한다면 A2 역시 정당화되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인 A3가 또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이해되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자, 그러니까 A1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 근거를 내가 A2라고 할게. 그러면은 A2를 또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걸 A3라고 할게. 그러면 생각해봐. A3를 또 정당화할 수 있는 A4가 있어야 되고 또 얘를 정당화해야 하는 또 A5가 있어야 되고 무한 굴레 아니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러한 후퇴가 무한히 계속되며 그렇지. 쭉쭉쭉 가다가 뭐 거의 A 무한대까지 가겠다. 그지? 이 무한히 계속되면 즉 정당화의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면 어떠한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한다.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한 후퇴를 종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요. 이 기초 믿음 같은 경우는 추론 과정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 여기 기초 믿음은 추론 과정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4가 이제 기초 믿음이야. 그러면은 이 논증은 그냥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지. 왜? 이 A4는 기초 믿음이니까 더 이상 얘를 또 정당화해줘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딱 사라져버리니까 여기서 무한 후퇴 논증이 딱 멈춰버린다는 거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와 관련해서 우리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이해, 무한 후퇴 논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건 사실 선지를 쭉 읽어보면 답이 하나밖에 없어. 답은 5번이죠. 다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 맞아. 기초 믿음이죠. 기초 믿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었다. 그래야만 무한 논증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초 믿음이 만약에 없으면 계속 얘를 정당화하는 A 무한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은 5번이겠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토대론자들은 무한 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방금 한 말이죠. 이 무한 후퇴 논증을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초 믿음이야.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해야 했다. 그렇지. 기초 믿음은 여기 위에서 추론 과정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면 그럼 대체 어떻게 정당화되는데 이걸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른 믿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 하나의 정당화된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기초믿음은 정당화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이해 안 될까 봐 예를 말해주네. 예컨대 나는 기쁘다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당화되는 기초믿음이다. 나는 기쁘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데 얘는 이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당화되는 기초믿음이다. 즉, 기초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다? 첫 번째, 지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심리 상태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가 된다. 그 중에 지금 나는 기쁘다. 얘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 중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됐고, 그 다음 또한 기초 믿음인 이 대상은 빨갛다는 이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며, 그렇지,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시각적으로 지각을 한 것이죠.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이것에 의해서 무엇이 정당화될 수 있냐면 이 대상이 빨갛다라는 기초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 뭐지? 얘들아,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는 게 감각 경험인 건 알겠지? 감각, 어떤 감각을 이용한 경험이야? 그렇지, 시각을 이용한 경험이잖아. 비개념적인 건 뭐지? 이 감각은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떤 빨간 게 무슨 개념이지? 그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비개념적으로 감각을 통해 깨닫는 경험이다 라고 그냥 용어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 감각을 통해 깨닫는 경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 용어는. 자, 어찌됐든 이 비개념적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라는 것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기초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그렇지. 그러면 대체 이러한 감각 경험이 왜 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인다 또는 들린다와 같은 서술어죠. 이 서술어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의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 즉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에서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요. 지우고 보면 위에서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여기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기존 다른 믿음에 의존함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같이 보인다, 같이 들린다 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야? 감각 주체가 경험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감각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것. 따라서 위에서 말했던 지각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들린다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 이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지각에 의한 정당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믿음인 이 대상은 빨갛다 라는 기초 믿음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선택하고 얘들아,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게 어떤 믿음인데? 맞아. 계속 위에서 말한 기초 믿음이죠. 이것을 초석으로 선택을 하고요. 점을 깔아주는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 하였다. 자, 기초 믿음을 토대로 도출되는 지식, 어떤 지식이라고 위에서 나왔었지? 맞아. 다른 지식 바로 비기초 지식이겠죠. 이걸 도출하려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됐죠?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냐?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여러 입장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을 들 수 있다. 딱 봐도 이 둘의 차이를 제시하겠다. 그죠? 고전적 토대론에서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하며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한대.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연역 추론 알죠? 우리가 아는 그 3단 논법.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무슨 문제? 첫째 문제는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물체에 대한 믿음이 바로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거네. 물체에 대한 믿음. 그럼 여기서는 이 앞에 있는 흰 종이라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것은 조명에 따라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대. 고전적 토대로는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네. 오케이.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등과 같이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들에만 국한된다. 이 특수한 믿음들이 바로 어떤 믿음들이겠어? 물체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런 존재에 대한 이런 추상적인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물체에 대한 믿음은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믿음들에만 국한되는 게 바로 고전적 토대론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오케이. 그러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고 해당되는 경우, 오류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얘들아, 비개념적 감각 경험 아까 알죠? 그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처럼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우리 감각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 경험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새로운 믿음이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많은 과학적 믿음들은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고전적 토대론이 또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과학적 믿음이 오히려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문제는 고전적 토대론은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잖아. 근데 실제로는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 게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입장이 최소 토대론이다. 최소 토대론의 이 발생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며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고전적 토대론과의 차이점이네요. 또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뭐가 다른지 볼게요.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또 다른 차이네요. 최소 토대로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 최소 토대론이 고전적 토대론과 뭐가 다르냐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 첫 번째 차이.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한다. 그럼으로써 지식의 토대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최소 토대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고전적 토대론이랑 차이 있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지만 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자, 앞에서 계속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즉 감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령 이 대상은 빨갛다 라는 믿음이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 이게 바로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죠. 지금 이 분홍색으로 줄친 것이 이것에 의해서 이 대상은 빨갛다 라고 정당한 추론이 성립하는가 라고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돼. 토대론의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이 비개념적 감각 경험, 이게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게 참이어야만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명제도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그런 명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이다. 그렇지. 개개인의 감각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칸트는 뭐와 뭐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야? 그렇지. 칸트는 내용이 꼭 있어야 하고요. 개념이 꼭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거다. 그지? 오케이. 자, 이 말에 따른다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 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이 빨강이 그래서 어떤 개념인데? 라는 설명 전혀 없죠. 그냥 빨갛게 보이니까 빨간 거야. 라고 개념에 대한 것과 관련이 없이 개념과 상관없이 그냥 내 감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야. 이렇게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는 믿음은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냥 개념 없이 믿는 것이니까요. 내 감각에 따라 믿는 것이니까. 이 맹목적이라는 거는 바로 이 칸트의 말에서 나온 거겠죠.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 한계로 인해 정합론이 등장했대요. 정합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서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미 짜여진 지식 체계 중에 옳다고 판별된 체계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걔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모순되는 바가 없네? 그러면 옳구나. 모순되는 바가 있네? 그건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식론, 토대론, 정합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한번 쭉 이제 꼼꼼히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 자, 문제를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 간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념 간의 공통점이라기보다는 뭐가 다른지 계속해서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 2번.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상반된 입장들을 분류하고 각 입장들을 종합하여 종합 절충 이런 거 없죠. 그냥 이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입장들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번.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특정한 입장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해당 입장이 가진 한계를 밝히고 있다. 자, 그렇죠. 어떤 입장을 제시했죠? 맞아, 토대론. 그리고 그 토대론의 한계까지 제시를 마지막 문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보완한 또 다른 입장, 정합론에 대해서 또 제시를 했죠. 답은 3번이겠네. 자, 4번 봅시다.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입장들을 대표하는 학자의 주장과 그 주장에서의 장단점을 분석. 이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의 주장, 학자 X. 자, 그 다음 5번. 믿음의 정당화와 관련된 여러 입장들 간의 논변 과정과 쟁점 변화를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특정 시기 중심 X. 답은 3번이겠죠? 다음 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토대론에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믿음은 다른 믿음에 근거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다. 자, 토대론에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믿음 뭐라고 했었지? 맞아, 기초 믿음이죠. 얘는 다른 믿음에 근거함 없이 스스로 정당화되는 믿음. 1번 맞습니다. 2번. 지식에 대한 전통적 입장에서 참이 아닌 명제도 인식 주체가 참이라고 믿으면 지식이 될 수 있다. 지식 조건 뭔가 있었거든. 아까 앞에서 제가 까먹을까봐 써놨는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조건. P는 참이어야 한다. 인식 주체인 S는 P를 믿어야 한다. S가 P를 믿음에 있어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자, 보면 2번 선지 보면 인식 주체가 참이라고 믿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대략적으로 충족된다고 볼 수 있지만 참이 아닌 명제도 지식이 된다.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잖아. 그지? 지식이 되려면 어쨌든 그 명제는 뭐가 됐든 참이어야 한다. 즉 참이 아닌 명제도 참이 될 수 있다. X. 생각보다 좀 허무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3번. 지식에 대한 인식론의 전통적 입장에서 지식의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세 번째 조건 아까 뭐였냐면요.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단순한 추측과 지식은 다르다. 맞아. 기억나? 자, 추측과 지식은 달라. 즉,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야? 맞아. 지식. 인식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그냥 추측에 불과하다. 됐죠? 다음 4번. 고전적 토대론의 관점에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 중에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없는 믿음이 있다. 맞을까? 맞아.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 중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얘가 뭐가 나왔어?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 라는 이 믿음은 조명에 따라서 그 믿음은 틀릴 수 있다는 거야. 왜? 물리적 믿음은 결국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의 적절한 토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예로 제시한 거 아까 흰 종이가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 물체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칸트의 관점에 따르면 맹목적 주장이 될 수 있다. 자,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 물체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한다. 결국 이거죠. 이것은 빨갛다. 이걸 정당화해주는 게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야. 즉, 개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개념 없이
감각에 따라서 내 감각에 따르면 이것은 빨갛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갛다 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칸트는 뭐가 중요하다 했어? 내용이 있는 게 중요하고 개념이 있는 게 중요해. 이거 없으면 그냥 다 허상이고 맹목적인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즉 비개념적 감각 경험 개념이 없어? 그러면 안 되지. 맹목적인 것에 불과하지 라고 칸트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명제 P를 명제적 지식으로 볼 때 기억에서 디귿의 관점에서 명제 P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기억이 뭐였더라? 고전 토대론이고요. 니은이 뭐냐면요, 최소 토대론이야. 디귿이 뭐냐면 정함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귀납적 방식으로도 명제 P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맞아. 이거는 내용 이해만 했으면은 바로 OX 판단이 가능하죠.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만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지? 맞아. 기억은 연역적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보았으나 니은은 이걸 보완해서 귀납적 방식으로도 도출 가능해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1번 맞고요. 자, 3번 봅시다. 기억 니은이니까 같이 볼게요. 기억과 니은 모두 비기초 믿음인 명제 P가 기초 믿음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기억과 니은은 결국 기억 니은은 합쳐서 뭐야? 토대론이잖아. 그치? 자, 이 토대론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요. 앞에 81쪽에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여기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즉 기초 믿음을 토대로 다른 지식을 비기초 지식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대론에 들어있는 고전적 토대론, 최소 토대론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 믿음으로부터 비기초 믿음을 추론하는 것, 이걸 통해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죠. 다음 2번 선지 보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디귿은 명제 P가 정당하다고 판별된 지식체계에 비추어 모순 없이 들어맞아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이거 마지막 문장에 있었습니다. 모순 없이 들어맞아야 한다. 이걸 통해 이 믿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했었죠. 디귿 정함론. 자, 맞고요. 다음 4번. 니은과 디귿 모두 명제 P가 비기초 믿음이며 진리 개연성이 없어도 명제 P를 인식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진리 개연성. 혹시 바로 생각이 난 사람이면 아주 훌륭하고요. 혹시 생각이 안 났을 사람을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었어. 이 진리 개연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명제는 적절한 무엇을 바탕으로?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진리 개연적이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 그게 바로 진리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볼게요. 니은 디귿 모두 명제가 비기초 믿음이다. 진리 개연성이 없더라도 이 명제를 인식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걸 따져야겠죠. 자, 니은이 뭐냐면요. 최소 토대론이었어. 근데 토대론의 특징이 뭐였지, 얘들아? 토대론의 특징은요. 기초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무엇을 도출했었지? 비기초 믿음을 정당화했습니다. 그죠? 즉, 이 기초 믿음이 비기초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비기초 믿음을 정당화했는데 그러면 진리 개연성이 없어도 정당화한다는 게 맞을까? 아니, 진리 개연성이 없으면 근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인데 진리 개연성이 있어야 명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니은 같은 경우에. 왜? 기초 믿음을 바로 근거 삼아서 비기초 믿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진리 개연성은 반드시 근거를 통해 추론을 하는 것인데 일단 이유는 X 아니야. 다음 디귿은요. 그러면 디귿은 어떻게 인식적 정당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았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디귿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 모순됨이 없는지 이걸 따져서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얘의 근거가 뭐라는 거야? 지식의 체계를 근거로 들어서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지식, 새로운 지식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잖아. 이 지식의 체계가 바로 이 근거가 되겠죠. 근거를 통해서 결국 추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역시 어떻다? 진리 개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4번이 확실히 아니네요. 그럼 5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명제 P를 정당화하는 과정이 존재해야 한다 보았다. 방금 말을 했죠. 기역, 니은과 같은 토대로는 어떻다? 기초 믿음을 근거로 들어서 비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과정.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다? 기존에 있던 지식 체계에 모순 없이 들어맞는지 아닌지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새로운 이 지식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토대론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A는 누가 자신이 직접 감각한 경험을 쓴 것이고요. B는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얘들아 기초 믿음, 비기초 믿음 적어보자. A는 기초 믿음이야, 비기초 믿음이야? 그렇지. 감각, 지각에 의한 것이므로 A는 기초 믿음이겠죠. 다음 B는 그러면 비기초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고전적 토대론의 관점에서 B가 정당화되려면 A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자, 이 B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로부터 연역적 도출 맞죠? 고전적 토대로는 연역적으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 맞네요. 1번 맞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고전적 토대론의 관점에서 A의 주방에 장바구니가 놓여 있다는 기초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얘는 기초 믿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고전적 토대론에서 뭐라 했냐면 물체에 관한 믿음 있죠. 물체적 믿음. 얘는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했었지? 흰 종이가 있다. 이것도 조명에 따라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이게 기초 믿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됐죠? 오류 가능성으로 인해서 기초 믿음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3번.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A의 믿음에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최소 토대론은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3번 맞죠? 4번.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B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은 A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대론의 가장 기본이 뭐야? 기초 믿음을
근거로 해서 비기초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다. 비기초 믿음을 추론해낸다 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는다. X 기초 믿음을 통해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문제는. 자, 5번. 최소 토대론의 관점에서 A의 아내의 코트가 옷장에 있다는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일 수 있다. 맞죠. A의 아내의 코트가 옷장에 있다라는 것은 이 지각, 내가 시각적으로 본 그 감각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경험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